저희 시장이 요즘 참 힘든 시장이죠. 트럼프 발언 하나하나 때문에 뭐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가는 거냐, 뭐 안도하기도 좀 어렵고, 뭐 관세를 풀어준다고 해도 뭐 시장이 믿질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트럼프 발언은 어제 나온 거죠. 트럼프가 시장을 안 본다라고 전해졌는데 그 말이 거꾸로 나 시장 되게 신경 쓰고 있는데라는 것처럼 좀 들렸거든요. 어떻게 그 발언을 좀 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통계로 나와요. 원래는 시장을 보는 사람이죠, 매일매일. 그렇죠. 근데 2017년, 2018년, 바클레이즈에서 통계를 냈더니,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트윗을 175개인가를 증시와 관련해서 날렸고, 그 중에 70몇 개가 1년차 때 있었다. 첫 1년간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지난 11월에 당선되고 나서 딱 한 개 나왔대요. 증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스캇 베센트가 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뉴욕 이코노미 클럽 오브 뉴욕에서 와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오늘 아침에 또 CNBC하고 또 인터뷰를 또 한 40분 했다고요? 네. 아직 저는 듣지 못하는데 빈란세 씨가 다 들었거든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를 그럼 베센트 발언이 이 경제 정책의 전체 맥락을 다 담고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발언이 강경했어요. 이거를 지금 정리하다가 제가 빈틈없이 간단히 줄여서 네. 30초만 설명을 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주식시장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풋 물어봤어요. 정확히 트럼프 풋 도대체 언제 오냐. 그랬더니 트럼프 풋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가슴이 쿵 했는데 진짜. 트럼프 풋은 없고 우리의 정책이 잘 되면 트럼프 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풋이라고 이야기할 때 시장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풋옵션에서 이제 따온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심한 거 하지 않는다. 올려주겠다. 약간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졌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이 우리의 뜻을 알아주고 나중에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단기적으로 우리는 지금 당장은 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하는 얘기가 단기 고통이에요. 단기 고통. 지금의 이 구조적인 힘듦을 견뎌라. 그러면 보상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결국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뭐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00일도 안 됐어요. 이제 한 2달 조금 지날까 말까 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제 정책의 설계를 어느 정도 그려놨고 이번에 연두교서도 했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정책 그림이 나오니까 이렇게 베센트가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좀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어제 얘기를 듣고 연두교서 잘 듣고 그리고 어제 얘기들을 다 듣고 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고통이고 이걸 겪고 나면 이제 장기적으로 골든에이지가 열린다. 아메리카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뭐 이거는 이제 수사학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 트럼프 1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감세를 했습니다. 감세를 하고 2017년에 감세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신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버퍼를 준 다음에 관세, 무역전쟁하고 관세를 때렸어요. 2018년, 2019년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2018년 중간선거 있잖아요. 거기서 트럼프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압승을 하원에서 41개석인가를 더 얻었어요. 그러면서 첫 2년 지나고 나서는 트럼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의 경험이 잘 있잖아요. 그리고 와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번 중간 선거를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공식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선 고통스러운 단기 고통을 먼저 줘서 1년차 때 다 하고 내년에 감세를 내년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중간 선거를 치르자는 얘기가 아닌가. 그 작년엔 저번 1기 때는 1년 차에 감세를 해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고 2년 차에는 막 무역 전쟁을 하니까 이게 뭐야 이래서 자기가 패배를 했다. 이렇게 느껴서 2년간이 헛수고로 돌아갔고 지금은 거꾸로 가자는 이런 그림 속에 지금 아무래도 올해는 거의 포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진짜 오랫동안 해왔는데 선배 안 믿으셨잖아요. 약간 도지가 이제 저 칼바람을 일으킬 거다 막 이제 그랬는데 선배가
딥스테이트는 정말 딥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제가 저는 아직도 4년 안에 딥스테이트를 다 뽑아낸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뽑아내지는 못하지만 이제 약간 이런 충격을 줘가지고 결국 지금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올 때마다 이 러트닉 장관이나 나와서 그거 바이든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안 좋은 걸 다 이제 몰아놓고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바이든이 해놓은 이 폐허를 재건하느라 이제 생기는 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딱 그게 원래 내러티브를 짜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블러드베스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회계 처리할 때. 예, 회계 처리나 무슨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CEO가 들어오고 나오면 우선 다 때려 손실이 나는 거 다 이렇게 회계 처리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임 CEO가 한 거예요. 블러드베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회사가 바닥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좋아지는 건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연임 가도로 가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회사의 구도인데 지금 정치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렇게 가려는 것 같아요. 계산이 이미 선 것 같아요. 뭐만 나오면 바이든 핑계대고 뭐 연도교서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원들은 막 반발하고 사실 좋진 않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정치적인 건 저희가 뭐 오늘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렇게 트럼프가 강경하게 마음 먹고 나와서 딥스테이트를 뽑겠다. 뭐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를 막 띄워주면서 잘라내고 있잖아. 어쨌거나 자르고 건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려되는 게 미국 경제의 어떤 그 틀을 좀 지켜줬었던 이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거 아니야. 특히나 일자리 문제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면 어제 논리가 갑자기 GDP 나오가 좀 떨어진 것도 있었고 이거 침체가 오겠는데라는 논리가 약 완성되는 모양새거든요.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그림대로 뭔가 다른 시나리오가 또 그려지는 거 아닌가. 일단 GDP 나우 자체는 물론 아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는 원래도 이제 실시간 추정을 하긴 하지만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 이게 막 마이너스 2%, 2.8% 막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침체 공포를 많이 부추기기는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점들 예를 들어서 관세가 올 거라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 앞당겨서 굉장히 지금 수입을 많이 한 상태라는 거. 그리고 특히 금 이야기를 저도 이제 여러 번 드렸었는데 런던에서 이제 뉴욕으로 그 가격 차이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현물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런던에서 뉴욕으로 엄청나게 많은 금이 트럼프 당선 후에 유입이 됐는데 그런 게 지금 그게 무역 적자로 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라고 이것은 결국 GDP에 부정적인 영향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기계적으로 좀 적용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결국 다 이렇게 조정이 될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지금 과도하게 침체 공포가 있는 게 사실이기는 거기에 대해서 하고요. T.S. 롬버드, 다리오 퍼킨스 그 이코노미스트 이 사람이 약간 시니컬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수입이 급증하는 경기 침체는 없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수요가 줄어드는 건데 어떻게 수입이 늘어나느냐 이런 설명이죠. 근데 지금 경기 침체 걱정이 있는 거는 자꾸 이제 스카페센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기 고통 그리고 시장도 안 보고 우선은 내가 이게 매스를 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엄청난 재정 적자를 내면서 지금 매일 IB를 한 대도 아니고 세 대씩 맞으면서 지금 이렇게 경기가 살아왔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쪽에서 이거 다 뽑고 지금 다 뽑고 이걸 줄여서 정상화하자. 수술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럼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경기 침체 그래서 이제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스카페센트가 어제 뉴욕 이코노미 클럽 오브 뉴욕에서 한 얘기에 가장 한 게 그거예요. 자기가 트럼프 만나러 갔더니 트럼프가 그렇다는 거예요. 딱 물어본 게 그거래요. 너 재정적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언제 이거를 균형을 맞추겠냐? 라는 얘기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18개월 동안 생각을 해왔대요. 근데 그 재정적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현재 상황이면 재정적자가 계속돼요. 작년에 예산을 보면 6조 9천억 달러인데 그 중에 2조 3천억 달러 정도가 소셜 시큐리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퇴직연금 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9천억 정도가 이제 메디케어. 그러니까 이건 의료보 이런 거예요. 그건 뭐 건들 수가 잘 없어요. 줄여봐야 얼마 못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3조 달러 넘는 게 6조 9천억 달러가 봤는데 3조 2천억 달러 거의 40% 이상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9천억 달러가 국방비예요.
국방비도 사실 뭐 지금 막 지정학적. 근데 국방비도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죠. 트럼프가 뭐 합의를 해서 줄이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뭐 나토 그리고- 탈퇴할 수도 있고. 그리고 9천억 달러가 바로 지금 빈란세 씨가 지적했던 빚 갚는 국채 이자 용도예요. 이게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천억 달러 이랬어요. 2천억 달러, 3천. 근데 이제 이게 막 돈을 바이든 정부에서 많이 찍었죠. 엄청나게 찍어내고 이자 금리가 비용, 오르면서 네.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올해는 1조 달러가 넘을 텐데 이런 이자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이자만.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런 뭐 국방비도 줄일 수가 없고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없는데 이자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안 되고 지금 향후에 6개월 동안 앞으로 미국 국채 시장이 지금 한 3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차환 발행을 해야겠죠. 네. 갚을 게 아니라면 차환 발행할 때는 게 7조 달러죠. 7조 달러. 근데 현재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한 4.5% 금리라고 치면 7조 달러에 700억 달러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가 이제 700억 달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만약 이걸 2% 낮춘다. 그러니까 4%였는데 2%로 낮추면 1,400억 달러가 줄어드는 겁니다. 앞으로 10년간 그것도. 그래서 금리를 낮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금리를 낮추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예요? 경기 경제를 침체예요. 경기 망가뜨려요. 둔화, 네. 경기 침체. 이거를 장기적으로 구조를 개선하고 그 인플레 떨어뜨리기 힘들죠. 사실. 뭐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떨어뜨리는 방법은 뭡니까? 경기를 둔화시키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우리가 침체라는 말은 진짜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인데 침체는 보통 이제 2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을 때 이제 그때 침체다라고 맞아요. 정의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침체에 빠져 있어도 침체인지 몰라요. 나중에 알거든요. 근데 침체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침체여서 진짜 이거는 빠져나오기도 굉장히 힘들고 이걸 빠져나오려면 돈을 또 풀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엄청나게 되기 풀어야 때문에 되죠. 사실 거기까지는 성장 둔화랑 침체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도 그 전까지는 안 가게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게 저를 비롯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맞습니다. 마지막 희망 희망의 거죠. 끈. 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침체에 들어가면 어차피 재정을 또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데 지금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재정 적자가 또 오는 거를 원할 거냐? 그건 아니겠죠. 문제는 그걸 조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미리 알고 나 지금 보니까 이 금리를 떨어뜨리려면 한 성장률을 1%에서 0.5% 요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은데라고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경제가 무슨 이렇게 디지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심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좋네. 그러면 이제 돈 안 쓰고요. 가만히 있고 기업들이 자르기 시작하면 나는 여기서 정부는 트럼프는 베센트는 여기서 멈추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특히 미국 경제는 엄청나게 큰 경제고요. 그렇죠. 기차 같은 건데 전동차를 좀 이제 안 분리해서 막 밀어서 굴러가면요. 멈추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참 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근데 기차 얘기해서 갑자기 딴소리인데 아직도 검표원이 있대요. 저는 아직 미국에 와서 기차를 타보지는 못했는데 아직도 기차 안에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검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또 도지가 하는 일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같은 시대. 물론 저도 제가 검표원이면은 제가 잘리면은 정말 피를 토하고 너무 화나는 일이지만 그냥 저는 어쨌든 한국에서도 우리도 되게 너무나 빚으로 계속해서 돌려막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을 가계부채로 계속 이제 부양하는 그런 좀 구조이다 보니까 당연히 꺼지면은 모두가 고통스럽지만 그렇죠. 이게 한 우리나라는 번은 언젠가는 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를 할 수 없죠. 우리가 이만큼만 줄이자. 그거에 뭐 사람들의 심리가 한 번 나빠지고 한 번 투매를 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시도라도 이렇게 해보는 게 저는 사실은 저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 너무 힘들지만 약간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고통이 있을 거다라는 게 현재의 컨센서스고요. 이런 뭐 그게 침체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저도 믿지는 않고요. 하지만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너무 부정적인 시장 분위기도 반영이 되어 있고 뭐 경제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뭐 지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볼 건데 한글말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 지금 당장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